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하지? 가끔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태어난 띠 안에 숨겨진 아주 오래된 지혜를 통해서 그 풀리지 않던 질문들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진짜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창 한결같은데 또 어떤 사람은 와, 진짜 속 터질 만큼 모순적일 때가 있어요. 평소엔 세상 둘도 없이 순하다가도 한번 뭔가에 딱 꽂히면 누구도 못 말리는 똥고집을 부리는 사람. 또 엄청난 재능으로 주변을 깜짝 놀라게 하다가도 꼭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걸 와르르 무너뜨리는 사람. 어때요? 주변에 꼭 한 명쯤은 떠오르지 않나요? 자, 이런 알쏭달쏭한 행동들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놀랍게도 고대 동양 철학에 따르면 딱 한 단어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근성. 들어보셨죠? 사람의 뿌리 깊은 본성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근성이 대체 뭐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냥 DNA처럼 딱 박혀있는 절대 바꾸지 않는 핵심 기질이에요. 그리고 이건 바로 우리가 태어난 해에 띠 동물, 그 동물이 가진 고유한 기질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이 근성을 딱 알고 나면 그동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행동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볼까요? 겉으로 보기엔 세상 순한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고집을 심기고 있는 동물이죠. 네, 바로 양입니다. 우리가 보통 양을 생각하면 어때요? 온순하고 무리지어 다니고 왠지 좀 보호해줘야 할 것 같고, 그쵸?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와, 이건 완전 딴판입니다. 그 안에는요, 절대 꺾이지 않는 고집, 심지어 자기가 망가지는 한이 있어도 절대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무시무시한 완고함이 숨어 있다는 거죠. 어떤 힘으로도 누를 수 없는 강력한 내면이 있는 거예요. 와, 이 표현 진짜 좀 소름 돋지 않아요? 스스로 꼬인 밧줄에 묶여서 굴복하느니 차라리 자기 목이 졸려 죽을 때까지 그 밧줄을 잡아당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딱 꼬였다 싶으면 누가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굴복 안 하고 차라리 자기가 파괴되는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울 정도의 고집이죠. 자, 그럼 주변에 이런 양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스텝, 그 사람이 뭔가 궁지에 몰렸다고 느끼거나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 그 꼬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진짜 핵심인데 절대 그 밧줄을 힘으로 잡아당기면 안 돼요. 누르면 누를수록 더 세게 버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마지막 세 번째 스텝, 부드럽게 말을 걸어서 상황을 좀 진정시키고 꼬인 매듭을 살살 풀어주듯이 그렇게 차분하게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자, 양의 에너지가 안으로 파고드는 고집이었다면 이번엔 그 에너지를 밖으로 빵 터트리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아주 영리하고 재주가 넘치는데 좀 무모한 구석이 있는 동물? 바로 원숭이입니다. 원숭이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재능이죠, 재능. 진짜 똑똑하고 뭐든 잘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엄청난 재능을 감당할 지혜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크게 버려놓고 뒷수습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결국 주변 사람들이 고생하고 정작 본인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기 쉽습니다. 70%, 뜬금없이 이 숫자가 뭘까요? 이게 바로 이 재주 많은 원숭이의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을 푸는 열쇠입니다. 이걸 70%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재능이 자만심으로 바뀌는 딱 그 위험한 지점이에요. 뭐냐면 원숭이가 자기 능력을 한 70% 정도 발휘하기 시작하면 아, 이제 나 다 알겠다 하면서 자기 한계를 훌쩍 넘어서는 점프를 시도하는 거예요. 결과는 뭐 보나 마나죠. 바로 추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똑똑한 원숭이의 재능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요? 우선 시작한 건 끝을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한 그 70% 지점 있잖아요. 거기서 더 가자가 아니라 스톱 하고 잠시 멈춰서 내공을 다져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성공은요, 더 높이 뛰기 전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동물입니다. 이번엔 정말 독특한 조합이에요.
아주 높은 영적인 감각이랑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함이 공존하는 동물, 바로 닭입니다. 닭의 이중성은 이거예요. 영적으로는 엄청 맑고 예민한데 현실 세계의 이익 계산 같은 건 좀 맹한 구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그런 맑은 기운은 가졌지만 막 치열한 경쟁이나 감정 싸움 같은 뜨거운 상황에 딱 부딪히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아주 취약해지는 거죠. 이 비유를 보면 닭의 특성이 딱 와닿아요. 닭이 마당에서 모이 쪼아 먹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엄청 멀리까지 가버리잖아요. 딱 그거예요. 주인이 잘 챙겨주지 않으면, 즉 보호해주는 환경이나 명확한 방향이 없으면 쉽게 길을 잃고 헤매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닭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안정적인 울타리가 정말 중요해요. 거기서 재능이 활짝 핍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영적인 에너지가 가장 좋으니까 새벽에 명상을 하거나 운동하는 루틴에 만들면 아주 좋겠죠? 또 하나, 스트레스 같은 열기에 너무 노출되면 쉽게 지쳐버려요. 흔히 말하는 닭병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힘들 땐 잠시 쉴 수 있는 좀 차분하고 시원한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양, 원숭이, 닭, 세 동무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 지혜를 우리 삶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죠? 자, 양은 순한 겉모습과 자기 파괴적인 고집 사이에서 갈등해요. 그래서 지혜는 당기지 말고 달래라. 원숭이는요, 뛰어난 재능과 무모한 자만심 사이에서 아슬아슬하죠. 지혜는 뛰기 전에 내공부터 쌓아라. 마지막 닭은 영적인 감각과 세상 물정 모르는 약함살이의 갈등이죠. 그래서 지혜는 그 귀한 재능을 잘 보호해줘라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 혹은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그 안에는 어떤 근성이 있나요? 그동안 이건 뜯어 고쳐야 해 라고 생각하며 싸우기만 했던 바로 그 타고난 본성 말이에요. 어쩌면 그걸 바꾸려 애쓰는 대신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지혜로운 관계와 더 깊은 자기 이해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